먼저 필답에 자주 나왔던 문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출제되었고 해답은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맛보기로 몇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질문지 작성 시 기준 질문지를 사용해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3가지를 서술하시오. 자, 우리가 설문지를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질문지를 사용하는 긍정적 효과 3가지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조사를 할 때에 조사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설문지를 만드는 과정은 시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 비용을 줄이고 적절한 기존 질문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존 질문지는 어떤 긍정 효과 때문에 사용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기존 질문지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첫 번째 긍정적인 효과는 바로 이미 본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신뢰도 타당도가 확보된 문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전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지 작성하는 시간 비용이 절감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기존에 분석한 내용을 참고를 한다면 분석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질문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부정적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경우 기존 질문지에 그 새로운 관심에 대한 질문이 없다면 사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일단 기존 질문지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긍정적 효과 3가지 사전검사가 필요 없고 시간 비용이 절약되면서 분석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심층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3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독립집단과 종속집단의 독립변수 효과를 상쇄하는 다른 특성이나 조건에서 체계적인 차이가 나지 않도록 대상자를 배정하는 구체적인 방안 2가지를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가설 검증에서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집단, 종속집단을 조건을 일치하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독립집단, 종속집단은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바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동일하게 배치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으로서 2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무작위 배정을 해서 두 집단을 동일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무작위 배정이라고 하면 대상자들이 실험 집단에 배정될 확률과 통제 집단에 배정될 확률을 동일하게 보장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무작위 배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짝짓기 방법이 있는데요. 이 짝짓기 방법은 다른 말로 동일 배합이라는 말을 쓰죠. 배합을 동일하게 하겠다라는 얘긴데요. 동일 배합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에게 관찰될 여러 개의 변수를 고려할 때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배정될 확률이 가장 가까운 대상자끼리 짝을 지어서 한 명은 실험 집단, 한 명은 통제 집단에 배정하는 방법을 짝짓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대상자 중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배정될 확률이 또 가장 가까운 대상자 둘을 짝지어서 배정을 하고 이러한 방법을 모두 짝지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정하는 방법이 짝짓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집단과 종속집단의 독립변수 효과 상쇄하기 위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대상자를 배정하는 2가지 방법은 무작위 배정과 짝짓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되고 무작위 배정은 바로 배정될 확률이 동일하게 배정되는 방법이라는 거. 두 번째로 짝짓기는 통제 집단, 실험 집단에
배정될 확률이 가장 가까운 대상자를 짝을 지어서 배정한다는 것, 요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프로빙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례를 들어 기법을 서술하여라 하는 문제예요. 자, 프로빙은 FGI를 하든 면접 방법으로 자료 수집을 하든 그런 방법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면접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 프로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래서 대상자로부터 정보를 잘 얻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프로빙의 의미를 살펴보면 프로빙은 바로 응답자의 대답이 불충분할 경우 충분한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재차 질문을 해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4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무언의 침묵을 통해서 얻거나 명확화를 통해서 하거나 경로형, 완성형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가지 4가지의 사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시고요. 여기서는 사례 하나만 들어서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서비스업 동향 조사에서 지난달 매출액은 얼마였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라는 대답이 나왔다면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전전월과 비교해서 매출액이 어떻습니까? 라고 추가 질문을 하는 거죠. 또 작년 동월과 비교해서 매출액이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추가 질문을 통해서 충분한 응답을 찾아내는 방식이 바로 프로빙의 역할이라는 거, 의미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빙은 응답자의 대답이 불충분할 경우 충분한 응답을 얻기 위해서 추가 질문을 하거나 케어 묻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사례 한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 사례 말고 무은의 침묵이라든가 명확화, 경로형, 완성형에서 찾아내도 되겠죠. 예를 들면 무언의 침묵은 말없이 바라보는 것이고요. 명확하라는 것은 아까 A라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B라고 얘기하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정확한 겁니까? 라고 한 번 더 물어서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고요. 경로형인 경우는 누구로부터 정보를 얻었습니까? 또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통해서 경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완성형은 더 추가할 질문이 있습니까? 또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로 끝을 맺는 것. 그게 바로 완성형의 프로빙이 되겠습니다. 자, 요 4가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 문제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4번째 문제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연구에서 적당한 표집 방법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이건 표집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가, 대상에 제대로 적용을 해서 표집 방법을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이런 대상자를 우리가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대상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울 때 사용되는 표집 방법이 바로 눈덩이 표집 방법입니다. 자, 눈덩이 표집은 표본 틀의 작성이 곤란한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먼저 해당 집단에 속하는 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조사한 다음에 그 해당 집단에 속하는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아서 조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조사해서 같은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소개받아서 점점 표본을 늘려가는 방법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러한 눈덩이 추출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미성년자 성매매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러한 대상자들이 자신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표본 틀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연결망을 통해서 표본수를 늘리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덩이 추출법 사용하는 이유를 적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표본틀 학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꼭 넣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